2단원 들어갑시다. 자, 수열의 극한은 그 정도가 되겠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 또 풀이를 하겠죠. 숙제로 잘 해보시고, 어려운 거는 뭐, 체크해서 보시면 수업 시간도 풀 거니까. 자, 오늘 바로 이제 우리가 빨리빨리 이제 진도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함수의 극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원이죠. 2단원. 이제 함수의 극한 파트인데, 이게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수열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극한을 정리했던 거고, 그죠? 거기서 이제 그 수열의 극한부터 제일 중요한 게 개념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극한의 개념은 사실 무한대와 무한소의 이해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런 수를 지금껏 다뤄보지 않았지만은 수열의 극한이라는 파트를 통해서 무한대라는 어떤 숫자, 물론 하나의 수가 아니라 개념적인 거지만 그런 거의 존재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고, 거기에 대한 거꾸로 점점점 작아지는 그 숫자, 즉 무한소에 대한 개념의 존재를 이해를 한 겁니다, 이거죠. 그 두 개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 거고, 계산 파트는 독특하게도 상대적으로 그 더 큰 거, 그죠? 상대적으로 원래 작은 거는 그냥 무시해서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독특한 계산법을 배운 거죠. 그 두 가지가 극한의 이해에 가장 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2단원은 뭐냐면, 이제 2단원은 그런 개념들을 수열에서 적용하는 걸로 우리가 공부를 했고, 이제 그걸 함수에다가 적용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게 함수의 극한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때 여기 들어있는 이런 극한에 대한 의미는 당연히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대소비교의 얘기인 거고, 무한소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이해, 무한대에 대한 이해, 기본적인 계산법에 대한 이해, 뭐 이건 충분하고요. 여기에 이제 그걸 함수에 접목을 시키는 거죠, 접목을. 그럼 함수라는 건 뭐냐면, 보통 함수를 이제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모든 함수 파트에서 가장 많이 하는 행위가 뭡니까? 우리 풀이를 들어갈 때. 그래. 그렇죠. 함수가 짜증나는 건 그래프야, 그래프. 그 말은 이제 극한에서도 그래프적인 해석을 하겠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함수 문제 정리하면은 그래프에 대한 문제만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프가 기본으로 깔리는 거고, 그 외에 뭐 대입도 하고 뭐 합성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추가가 되긴 하지만 기본적인 극한의 개념은 살아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극한을 처리할 때 식에서 극한을 처리하는 건 지금까지 배웠던 거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도 어차피 우리가 식으로 다룬 거기 때문에 식은 그거에 대한 연장선으로 끌고 가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래프적인 거는 새롭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쌤이 함수의 극한은 두 가지로 구분지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걸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 이걸 그래프로 보면 이렇고 식은 이렇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엮어버리면 헷갈리기 때문에 쌤은 그래프적인 정리와 식에 의한 정리를 아예 분리를 딱 해가지고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걸 따로 배워놓으면 나중에 그게 어차피 합쳐집니다. 아시겠죠? 일단 배울 때는 각각을 배울 거야. 왜냐면 배울 때부터 엮어버리면 너네가 이제 머릿속에서 엉킨단 말이지. 그래서 그래프적인 해석과 식으로의 해석을 두 가지를 분리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첫 시간에 쌤이 이제 그래프적인 이해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프적인 이해로. 되겠죠? 그래프가 제일 중요한 거. 그럼 지금 그래프적인 걸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수열의 극한은 리미트, 여기에 n이란 변수를 썼고요. 무한대로 가는 것만 다뤘죠. 괜찮습니까? 이제는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수열이기 때문에 이 수열을 나열을 했을 때 무한대 번째 뭐가 되겠니? 라는 걸 찾기 위해서 무한대로 간 거고요. 이제는 함수 그래프, 뭐 예를 들면 2차 함수 이런 거, 이런 그래프를 볼 거기 때문에 꼭 무한대로 가진 않을 겁니다. 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값은 일단은 변수 자리 맞죠? 우리가 함수에서는 수열은 변수를 n을 쓰지만 함수는 x를 쓰잖아. 괜찮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변화, 무한대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무한대로 가는 건 수열에서 배운 바 있기 때문에 따로 뭐 부수적인 설명 필요 없고요. 무한대로 가는 것이 아닌 이제는 어떤 숫자로 가는 걸 배울 거예요. x가 뭐 2로 가까이 할 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는 건 이미 배웠고 특정 숫자로 가는 함수를 배울 겁니다. 여기 물론 an 대신에 뭐가 있겠어? fx가 있겠죠. 이랬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런 걸 해석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자 이제 그래프적인 의미부터 들어가봅니다. 함수의 극한의 일단 기본적인 질문은 이거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봐봐. 여기 n이 무한대로 가는 걸로 풀었을 때는 말 그대로 n이 무한대만큼 요율나 큰 수라면 이 수열의 값이 어디로 가까워지겠니? 라는 질문이었고요. 지금 질문은 이거야. 요 의미가 뭐냐면 x가 a로 가까이 간다는 의미 맞거든? 가까이 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x가 정확히 a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쓰자 그냥. 얘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x가 일단 a라는 건 아니야. x가 a로 가까이 가는 거지 a는 아닌 겁니다. 리미트가 거의 a다라는 뜻이야. 알겠죠? 그러면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왜 함수를 볼 때 x축과 y축이 있고 함수 그래프가 뭐 이렇게 있으면 x는 좌우 방향 맞죠? 여기 어딘가 x는 a인 지점이 있겠죠? x는 a인 지점이.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 값은 이 y 값을 있는 거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함수 값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면 x가 a로 가까이 있다라는 건 a 근처라는 건 x가 a라는 게 아니라 a 바로 옆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a가 아니라 거의 a다라는 뜻이잖아요. 리미트가. 그러니까 a 바로 옆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 바로 옆이라는 건 무한소만큼 옆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x가 a 바로 옆에 있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오케이? 그때 이 바로 옆이라는 건 무한소만큼 옆을 얘기하는 거야. x가 이 바로 옆에 있을 때 그때 이 함수값을 있는 거 맞지? 함수값은 y값 맞지? 그래프로 의미하면 점의 높이를 보는 거 맞죠? 그죠? 즉 그래프에서의 뭘 보란 소리야? 점의 높이를 보라는 거죠. y값을 있는 거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저런 그래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x가 이 바로 옆에 있을 때 그때 함수값이 뭐겠냐는 뜻이에요. 그럼 쌤이 여기서 봐봐. y는 뭐 fx라는 식이 있을 때 그때 a를 대입한 값이 만약에 2라고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예를 들어 그러면 리미트 x가 a 바로 옆에 있을 때 fx를 구해봐라 라고 나왔습니다. 알겠죠? 내가 직접 얘를 구하기 위해서 a 바로 옆이라는 건 a 바로 왼쪽 옆과 오른쪽 옆 두 가지가 있는 거 맞죠? 만약에 a 바로 왼쪽 옆이라면 여기 2보다 조금 밑에 있어, 위에 있어? 밑에 있는 거 맞죠? 아 지금 봐봐. 지금 쌤이 설명을 모르고 훅 지나갔는데 이 말이 x가 a 바로 옆이라고 그랬죠? 근데 옆은 봐봐. a 바로 옆은 옆인데 이게 왼쪽 옆인지 오른쪽 옆인지 살짝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둘 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왼쪽 옆의 값과 오른쪽 옆의 값을 다 얘기하는 게 얘야. 그럼 봐봐. a 바로 왼쪽 옆의 값은 2보다 좀 밑에 있죠. 그때 우리 요 값을 뭐라 표현하냐면 2 마이너스 무한소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히 글로 써주면 요 높이는 2 마이너스 무한소가 되는 거죠. 그죠? 정확히 2는 아니고 2보다 좀 밑에 있잖아. 그리고 a 플러스 무한소, a보다 조금 오른쪽 옆에 있는 점은 뭐가 되는 거야? 2보다 조금 위에 있죠. 그 높이는 뭐라 표현하냐면 2 플러스 무한소라고 표현합니다. 왜냐면 이만큼 위에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봐봐. 이 값과 이 값이 둘 다 결국 어때요? 2랑 무한소 더하면 어차피 무한소 무시하잖아. 이게 거의 0이잖아. 2라고 결과 처리할 수 있는 거 맞지? 얘도 결과 처리하면 2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지? 두 값이 거의 같은 값 맞지? 어차피 차이가 무한소만큼 나는 거잖아. 그럴 때는 그냥 2라고 써요. 알겠습니까? 즉 엄밀히 따지면 이 바로 옆이라는 말 안에 숨어있는 의미가 몇 가지인 거야? 두 가지 의미인 거야. 왼쪽 옆과 오른쪽 옆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줘야 돼. 우리가 그래프적인 어떤 그 극한값을 구하는 의미를 들어갈 때 이렇게 합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를 구해라. 이 말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리미트 x가 a 바로 봐봐. a 바로 왼쪽 옆에 있을 때 정확히 따지면 무한소죠. a보다 무한소만큼 옆에 있어. 왼쪽 옆에. 알겠습니까? 그때의 함수값과 리미트 x가 a 바로 오른쪽 옆에 있을 때의 함수값. 이 말이 이해되겠어? 를 비교해서 둘이 같으면 얘가 존재하는 거야. 둘이 다르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때 표현법이 좀 헷갈리는 게 무한소를 이렇게 매번 쓰기 그렇잖아. 얘를 안 씁니다. 이게 그런 뜻이야. a 마이너스 끝났으면 a 바로 왼쪽 옆. a 플러스 여기 무한소 생략된 거지? a 플러스에서 끝났으면 a 바로 오른쪽 옆. 알겠습니까?
이 왼쪽 옆과 오른쪽 옆의 높이가 거의 같으면 존재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존재한다 그러고요. 그때 우리는 요 놈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 놈을 극한값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때 요 놈은 A 바로 왼쪽 점의 높이잖아, 그지? 이걸 좌극한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놈을 우극한값이라고 불러요. 이해되겠어?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값이랑 우극한값이 같을 때 존재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보통 다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죠? 어떻게 그 바로 왼쪽 높이랑 바로 오른쪽 점이랑 높이가 다를 수가 있습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함수에서는 사실 항상 같았어야겠죠? 근데 이제 이런 함수 만들 거야. 뭐 그래프로만 일단 얘기할게요. 만들기 나름이니까 예를 들어 이런 함수야. 이게 함수야. 이런 함수를 본 적은 없겠지만 이런 함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x가 뭐 a일 때고요. 여기 높이가 2고요. 여기는 3이라 치겠습니다. 질문합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를 구하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몇 가지 의미라고? 여기 숨어있는 의미가 두 가지인 거죠. 왼쪽 점의 높이와 오른쪽 점의 높이, 그지? 물론 그 왼쪽과 오른쪽 차이는 무한수만큼. a 마이너스 무한수 높이 얼마야? 2보다 정확히 따지면 2보다 조금 밑에 있는 거죠. 즉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 무한수로 갈 때 fx는 정확히 따지면 2 마이너스 무한수인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a 플러스 무한수는요. 3보다 조금 위에 있죠. 정확히 따지면 a 플러스 무한수는 3보다 위에 있죠. 맞습니까? 물론 결과로 처리할 때 얘는 2라고 쓰고 얘는 3이라고 쓰는데 어쨌든 값이 어때? 다르죠. 이럴 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표현이 극한값의 그래프적인 해석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극한값 존재한다라는 건 그 함수값을 보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 이런 함수도 있어. 나중에 풀다 보면 이렇게 가다가 이런 함수도 있어. 뭐 이렇게 2차 함수로 갈까? 꼭지점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x축 y축 여기도 A 여기 또 뭐 4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봐봐. FA라는 값은 지금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 빵꾸 뚫려있잖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좀 이따 선생님이 알려줄 건데 함수값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함수값은 없어, 그지? 근데 이 함수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예. 존재합니다. 4입니다. 결과 얘기하면. 왜? 쉽게 얘기하면 a 마이너스 무한수 4 마이너스 무한수죠? a 플러스 뭐 4 마이너스 무한수죠? 그죠? 4보다 밑에 있죠, 둘 다. 둘 다 결과가 4잖아, 그지? 존재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함수값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 극한값은 다른 개념인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극한값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극한값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첫 번째 얘기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극한값이라는 의미. 이해되겠습니까? 여기에 뭐 굳이 번호를 좀 적어드리면 첫 번째 극한값에 대한 이해인 거죠. 알겠습니까? 이걸 갑자기 극조하는 이유는 2번을 쓰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알겠죠? 첫 번째 극한값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이제 얘보다 약간 상위 개념의 언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함수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 맞죠? 그럼 얘보다 좀 더 디테일한 의미로 들어가 버리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연속과 불연속이란 말을 오늘 배울 겁니다. 연속과 불연속. 어떤 함수가 연속이다 아니면 불연속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알겠죠? 극한값 존재하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고 이런 의미로 알겠지? 연속과 불연속은 어떤 의미로 쓰느냐? 뭐 쉽게 얘기하면 일단 연속은 이어진 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너네가 풀었던 뭐 1차 함수? 그래프는 뭐 생긴 거 맞지? 함수 그래프가 이거 맞지? 함수가 이어져 있어 끊어져 있어? 이어져 있죠? 이러면 연속. 2차 함수?
연속. 또 뭐 있냐? 없네? 당연히 있겠지만 그건 좀 더 얘기할 거야. 아무튼 이런 연속 맞죠? 불연속 함수는 끊어져 있는 함수. 예를 들어 끊어진 건 이제 뭔지 다 뭐지? 아까 그랬던 거 이런 거. 여기서 끊어져 있잖아. 이해됐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끊어진 함수가 하나 있어요. 분수함수. 잘 봐봐. 얘 이렇게 생긴 거 맞지? 그지? 선생님 연속 아닙니까? 여기선 연속이 맞는데 얘랑 얘가 끊어져 있잖아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잖아. 각자 따로 가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면 여기가 x가 0인지 맞죠? 이 함수는 x가 0일 때 끊어져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게 끊어진 함수인 거지. 이해되겠나요? 그러면 이런 불연속 함수가 물론 봐봐. 연속이 우리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거죠. 불연속이 특이한 거 아닌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에서는 이 분수 함수 말고는 없어요. 1차 함수, 2차 함수,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무리 함수 이런 거 다 연속이잖아. 그냥. 근데 분수 함수만 끊어져 있죠. 그죠? 물론 함수를 많이 안 배웠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게 별로 없긴 한데 알겠지? 앞으로 더 많이 배울 거야. 미적분 2 뒤로 가면은 미적분 2를 배우게 되면 더 다양한 함수를 많이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속이네 불연속을 따질 건데 그 중에서 사실은 연속이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불연속이 특이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불연속 함수는 미리 조금 외워둘 거야. 불연속 함수가 이미 그 일반적인 함수에 분류해서 불연속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함수가 몇 개 있어.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분수 함수입니다. 분수 함수. 방금 봤죠? 예를 들어 y는 x분의 1. 이거 불연속이었지? 언제 불연속이었어? x가 얼마일 때? 0일 때. 왜? x가 0일 때는 점이 있을 수가 없어. 분모가 0되니까. 예를 들어 y는 x-1분의 1. 요건 언제 불연속이겠어? 아마도 1일 때. 왜? 분모가 0되니까 점이 없잖아. 점이 없으면 끊을 수밖에 없죠. 점을 찍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분수함수는 요거까지 외워주세요. 분모가 뭐가 될 때? 0 되는 x. 보통 끊어집니다. 알겠죠? 두 번째로 끊어진 유명한 함수가 뭐가 있냐면 가우스 함수가 끊어집니다. 요거 나중에 쌤이 설명하겠습니다. 필기용으로 적을게요. 가우스는 요런 거, 요 가우스가 요런 건 알지? 정수 공부하는 거, 그지? 가우스 함수는 여기 안에 있는 게 정수가 되는 x값에서 끊어집니다. 오케이, 바니?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요 얘기는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필기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나중에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 거예요. 가우스 함수도 유명한 불연속 함수예요. 사실 정해져 있는 불연속 함수는 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미적분 2를 배우시면 또 한 개가 더 출연을 하긴 합니다. 걔는 잘 질문하진 않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일반적인 불연속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봐봐. 그 뒤에 우리가 지금 어쨌든 연속이 특이한 게 아니라 불연속이 특이한 거 맞죠? 선생님 불연속을 좀 더 파고들겠습니다. 특이한 거니까. 불연속이 되는 이유를 조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불연속인 이유. 왜 함수에서 불연속이 나올 수가 있냐라는 얘기인 거죠. 불연속인 이유는 수학적으로 딱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경우야. 봐봐. 예를 들어 아까 선생님이 예시든 거. 요렇게. 그래서 A일 때. 선생님 보통 이제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축을 잘 안 그리기 때문에 fx가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 점선은 이 A라는 위치라는 거고요. 여기 빵꾸 뚫려 있고 여기는 색칠돼 있고. 요거 딱 봐도 불연속 맞죠? 자, 얘가 불연속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선생님이 기호로 수식으로 쓸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걸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그러죠? 극한값 존재해 안 해? 존재하지 않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조건 불연속이야. 불연속이 되니까 불연속이 되잖아. 극한값 존재하지 않으면 이어질 수가 없죠. 이어져 있으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A 바로 왼쪽 점과 오른쪽 높이가 같으면 이어져 있어야 되겠지, 그 지점에서. 극한값 존재하지 않으면 일단 무조건 불연속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극한값 존재하면 연속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지? 극한값이 존재하더라도 불연속이 되는 상황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쌤 예시를 또 든 거. 함수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yfx 여기 a야. 오케이?
얘도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일단. 불연속이죠. 왜? 그래프가 가운데 뚫려 있잖아. 끊어져 있죠. 자, 얘는 왜 불연속이냐면, 얘는 지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은 있어, 없어? 있죠? 거기 갔잖아. 뭐가 없어, 근데? 이거 뭐라고 한다고?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던가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연속이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네요. 여기 위치에 점이 위에 찍혔어요. 이렇게. 여기 뚫려 있는 거야. 오케이? 봐. 얘 극한값 있어, 없어? 극한값 있어, 없어? A 양쪽 옆에 높이 거의 같아, 달라? 거의 같죠? 존재하죠? 함수값 있어, 없어? 있죠? 여기 위에 있잖아. 근데 이 두 값이 어때요? 다르죠. 그래서 불연속이 되는 거야. 오케이? 즉, 불연속이 되는 이유는 딱 이 세 가지입니다. 그 함수가 특정 범위에서 극한값 존재하지 않아, 걔 불연속일 거야. 함수값이 없어? 불연속이야. 점이 없잖아. 마지막, 둘 다 있어, 근데 달라? 불연속이야. 오케이? 불연속인 이유는 이 세 가지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럼, 야, 다음 함수 왜 불연속이야? 극한값 존재하지 않잖아요. 맞는 대답이 되는 거죠. 함수값이 없잖아요. 맞는 대답입니다. 알겠죠? 함수값과 극한값이 있지만 두 값이 다르잖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에 의해서 불연속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그러면 연속이려면 극한값이 있어야 되는 거 맞죠? 함수값도 있어야 되는 거 맞지? 그리고 그 두 값이 어떻게 돼야 돼? 극한값과 함수값이 존재하면서 이 두 값이 같아야지만 우리는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불연속인 이유를 파헤쳐서 더 나아가서 연속을 확인하는 작업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럼 결국 이런 거 확인할 때 x가 특정 값 a에서 연속인지 확인해라 라고 나왔어. 오케이? 그럼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려면 값을 몇 개만 구해보면 돼. 두 개만 구해서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연속을 확인하려면 값을 세 개 구해야 돼. 왜냐면 일단 극한값은 있어야 되지. 함수값도 있어야 되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숨어있는 의미가 두 가지였잖아. 이건 세 개 구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 무한수로 할 때 fx 값과 왼쪽 점 그죠? a를 그냥 대입했을 때의 값과 x가 a 바로 오른쪽 옆에 있는 값이 다 똑같아야지 우리는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연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개를 대입해 봐야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그래프적인 의미로도 파악할 수 있는 게 봐봐. 연속이라는 게 이렇게 이어진 거잖아. 그럼 어떤 점에서 연속을 확인하려면 그 점보다 조금 오른쪽에 있는 점과 그 점을 대입한 거와 그 점에 조금 오른쪽에 있는 점을 대입했을 때 그 높이가 거의 같아야지 이게 미끄럽게 부드럽게 이어져 갈 거 아니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속을 확인하는 건 총 3개를 대입해서 확인하는 거죠. 오케이, 바리? 지금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알아야 될 거는 극한값 존재의 의미, 연속이란 말의 의미,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연속을 확인하는 건 그래프로 보면 되게 쉽죠. 근데 이거 이제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연속은 알겠죠? 그래서 극한값 존재를 확인하려면 점 몇 개 대입? 점 몇 개 대입? 2개. 좌극한과 우극한. 연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점 몇 개 대입? 3개.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 다 똑같아야 돼. 이해겠습니까? 요게 가장 큰 결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겠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들이 첫 번째 그래프적인 이해에서 해줘야 될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바리. 자, 그러면 가볍게 몇 개 이 극한값과 연속성 파악하는 그래프 문제만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여기 40페이지로 가볼게요. 오, 이게 수정이 덜 됐네요. 오. 뭐가 수정이 덜 됐냐면 일단 풀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128번 문제입니다. 여기 몇 개만 해볼게요. 여기 필기는 안 건드리고 밑에다 풀어보겠습니다. y는 fx가 오른쪽 그래프와 같을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하고 나온 거 맞죠? 1번 여기서 볼게요. 공간이 없으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 0이나 돼 있죠? 그죠? 여기 수식이 아직 수준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0을 쓰면 안 돼. 이게 옛날 과정에서 0을 썼어. 알겠지?
지금은 안 써. 그냥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 0은 원래 쓰면 안 돼. 알겠죠? 요 표기 따라가지 마세요. 표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거 따라가줘야죠.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무한소를 구하라는 거 맞지? 자, 그래프에 파악해 볼게요. 얘는 지금 좌극한만 요구했습니다.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무한소. 정확히 읽어주세요. 얼마입니까? 그 점 높이. 2 마이너스 무한소. 그죠? 무한소로 얘기합니다. 알겠죠? 쌤, 2보다 조금 밑인데요. 이 말이 수식으로 얘기하면 2 마이너스 무한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알겠죠? 2보다 무한소만큼 밑에 있다는 소리인 거죠. 2 마이너스 무한소. 표현 이렇게 합니다. 여기 0 쓰면 안 돼. 알겠지? 거기 지금 교재에 써 있어서 쓰면 안 됩니다. 요거 맞죠? 오케이. 답을 쓸 때는 무한소 무시하면 되잖아. 2라고 씁니다. 이해되겠죠? 1번 답은 그래서 2인 거죠. 알겠습니까? 대신 쌤 그럼 그냥 2라고 쓰면 안 됩니까? 안 돼. 왜냐면 이거 가지고 합성을 하거나 가우스를 풀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알겠죠? 나중에 지금은 이 무한소가 큰 역할을 안 하지만 나중에 여기 뒤에가 마이너스 무한소냐 플러스 무한소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상황을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할 때부터 정확히 구한 다음에 답을 쓰세요. 알겠죠? 2번은요? 마이너스 2 플러스 무한소니까 얼마야? 바로 문제 같이 가보자. 마이너스 2 플러스 무한소. 2번이요? 여기 128번에 2번. 마이너스 2 플러스 무한소 fx. 얼마야? 0 마이너스 무한소. 정확합니다. 알겠죠? 정확히 알겠어요. 0 마이너스 무한소야. 답을 쓸 때 뭐라 쓰면 되겠어? 0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알겠죠? 원래 값은 0 마이너스 무한소 이렇게 쓰는 거야. 답은 그냥 0 이렇게 쓰는 거죠. 3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무한소는? 마이너스 1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 무한소. 답을 쓸 때 마이너스. 오케이? 그렇게 읽으면 돼. 알겠죠? 쭉 풀면 될 것 같고요. 쌤은 9번을 나올게요. 9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존재 일단 해요 안 해요? 9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존재합니까? 네. 얼마입니까? 1 했으면 되겠죠? 그죠? 그지? 이 좌우극한 다 확인해 본 거 맞지? 그렇게 하는 거야. 8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로 갈 때 확인 한번 해봐. 마이너스 1. 그쵸. 마이너스 답을 쓸 때는 그죠? 존재하는 거 맞죠? 7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는요? 그거 좀 해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쓰면 돼요. 알겠죠? 왜냐면 좌극하는 2 마이너스 무한소인데 우극하는 마이너스 무한소 아니야. 그지? 두 값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2고 하나는 0이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로 바라볼 때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사실 파악하기 쉽죠? 이렇게 빵꾸만 뚫려있으면 존재하는 거야. 이거는. 그지? 근데 빵꾸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높이가 달라버리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그 극한값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 건지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33번 문제로 가볼게요. 133번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방법 이해 좀 해봅시다. 봐봐. 다음 중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건 극한값을 얘기하는 거 맞죠?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모두 존재하지만 불연속인 그래프 몇 번이야? 4번. 4번 되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고요. 자, 그 뒤에 이제 42페이지부터 합성이 나와 있는데 일단 이거 필기 좀 하고 가자. 합성이 나와 있는 거는 잠깐 끊었다가 필기부터 먼저 하세요. 쳤다 갑시다. 자, 가보시죠. 42페이지입니다. 그 극한값 구하는 거랑 연속성 파악하는 거랑에 대한 얘기는 대충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이 되고, 자, 쌤이 여기 뒤에 이제 그 뒤에는 뭐냐면 여기 42페이지 나와 있지만 합성에서의 파악, 합성 또는 연산 같은 걸 진행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얘기 드립니다. 쌤이 136번으로 얘기 좀 해볼게요. 136번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이런 상태 그래프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 1이고 여기가 가운데 1 여기가 3 여기는 1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여기는 2 이런 상황에서 자 문제가 뭐라 하냐면 이번에는 y는 f3 f3이 아니구나 합성을 진행한 상태에서 이 함수가 x는 3에서 연속인지 파악해보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지금 나한테 fx라는 함수를 주고 y는 fx라는 함수를 주고 지금 나한테 묻기를 얘를 한번 합성 함수에 대한 연속성을 조사하는 문제 맞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요 함수를 가지고 합성을 한번 진행한 함수를 직접 그리는 건 그건 좀 오버하고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어렵기 때문에 알겠지? 그럼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이런 요놈의 함수 즉 얘가 3에서 연속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 맞지? 그럼 우리가 연속인지만 확인하려면 몇 개의 점을 대입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3개 거죠. 즉, 요 함수에다가 3개를 대입하면 되는 거야. 첫 번째, 함수값 x에 3을 진짜 대입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뭘 구하면 돼? 이거 그냥 대입으로 구하면 되는 거 맞죠?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F3이 얼마야? F3. F3? 1. 그럼 F1을 구하면 되는 거 맞지? F1은 얼마야? 2. 그죠? 일단은 요놈 함수값은 2네요. 함수값은 구했고 두 번째 극한값을 구하는데 당연히 좌극한, 우극한 따로 구해야 되겠죠? 좌극한부터 가겠습니다. x가 3에서니까 3 마이너스 무한소 fx 이거 맞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얘를 구할 때 하나씩 대입해서 구해도 되지만 그것보다 쌤이 먼저 이런 걸 쓸게요. x라는 놈은 f에 2번 대입하는 거 맞죠? 쌤이 이런 박스를 많이 쓰는데 f에 이렇게 2번 대입하는 거 합성이니까 극한은 이렇게 쳐나면 편하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3 마이너스 무한소를 먼저 대입하겠습니다. 오케이 바디? 그러면 3 마이너스 무한소 대입하면 3 마이너스 무한소니까 점이 여기 있는 거 맞죠? 그죠? 정확히 읽으면 얼마야? 1 플러스 무한소죠.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 알겠죠? 여기에 그냥 1로 결과 처리하면 안 돼. 1 플러스 무한소냐 마이너스 무한소냐는 합성 같은 걸 진행할 때 원래 중요한 거야. 자, 1 플러스 무한소 나온 거 맞지? 1 플러스 무한소 집어넣어 버리면 얼마야? 얼마입니까? 2? 정확히 따지면 1보다 좀 오른쪽에 좀 여기서 2보다 조금 위에 있어 밑에 있어? 위에 2 플러스 무한소인 거죠. 근데 얘는 또 어디다 집어넣을 건 아니지? 결과 처리할 때 얘를 얼마나 써? 2라고 쓰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 개를 구해야 되는 거죠. x에 3 플러스 무한소를 대입해야 되는 거 맞지? 대입합시다. 3 플러스 무한소 집어넣었어. 이번엔 얼마야? 3 플러스 무한소 넣어버리면 1 마이너스 무한소 1, 이번엔 마이너스 무한소입니다. 자, 1 마이너스 무한소 집어넣어버리면 1 마이너스 무한소죠? 결과 처리할 때 1. 어라? 다르니까. 일단 불연속입니다. 세 개가 다 똑같아야지 연속인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일단 불연속인 건 확실하고 얘 불연속이야. 근데 걔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왜 불연속인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까? 걔까지에서 1번 보시면 뭐 f 그 함수값과 극한값 모두 존재하지 않음으로 불연속이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 그지? 자, 지금 얘가 불연속인 이유는 뭐죠? 함수값은 있어 없어 일단? 있어요. 여기 나왔잖아. 근데 극한값이? 그러니까 좌우값 우가 틀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얘가 불연속인 이유는 함수값은 존재하지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이다. 답은 몇 번이야? 3번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구체적인 그 이유까지 요구하는 문제니까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문제와 비슷하게 선생님 뒤에 거 하나 더 가볼게요. 어디냐면 잠시만요. 요걸 풀어야겠다. 141번 문제 하나 가보겠습니다. 나머지 풀어보시고 141번 문제 하나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개의 그래프에 대한 연산 또는 합성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합성이 아니라 연산이군요, 연산. 지금 우리는 합성을 풀어봤고, 하나의 함수 가지고. 자, 지금 함수는 가볍게 나와 있네. 여기 fx가 지금 요렇게. 직선이 요렇게. 이렇게 있고. 여기 요렇게. 요렇게. y fx.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1, 마이너스 1. 이 상황에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항상 오는 거, 여기 지금 gx도 필요하구나. gx는 그래프도 그려놓고 할게요. gx는 이렇게 생겼고 1, 마이너스 함수는 이렇게. 그죠? 마이너스 x. 자, 이런 좀 특이한 함수 두 개가 있는데 들어가 보시죠. 다음 보기 중 항상 오르고 소르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기억입니다. 리미트 x가 1, fx 곱하기 gx죠. 얘의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 맞죠? 마이너스 1이니까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함수 곱한 거 맞죠? 뭐 풀이법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곱한 상태에서 이제 극한 거 구해야 되겠지? 이 함수를 우리가 마찬가지야. 두 그래프가 나와 있다 하더라도 두 개를 곱한 함수를 어떻게 못 그리잖아. 이 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의 질문만 해결하는 거죠. x가 1로 간대요. 이거는 극한값을 요구한 거 맞죠? 몇 개 대입해서 확인해 봐야 돼? 두 개.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무한서, 리미트 x가 1 플러스 무한서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걸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기 편해요. 리미트를 굳이 쓰는 것보다 1 플러스 무한서 집어넣어 버리면 f1 플러스 무한서 곱하기 g1 플러스 무한서죠. 그죠? 사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원래는 이제 리미트 x가 1 플러스 무한소 할 때 fx, gx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이게 얘가 얼마나 이런 식으로 하겠죠? 오케이? 근데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파악하기 쉽게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f1 마이너스 무한소랑 g1 마이너스 무한소 이 둘을 구해서 이 결과가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f1 플러스 무한소는 얼마야? 여기네요. 얼마야? 마이너스 1. 자, 이번엔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무한소가 있어. 얘는 1 플러스 무한소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이 위치보다 조금 위야, 밑이야? 아니면 정확히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 이건 정확히 마이너스 1이죠. 그래프 보시면 됩니다. G1 플러스 무한소 정확히 1인 거죠. 결과는 마이너스 1이고요. F1 마이너스 무한소 얼마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무한소 곱하기 그 다음에 G1 마이너스 무한소 얼마야? 여기 참 마이너스 1이면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무한소 맞죠? 이해됐습니까? 하지만 곱셈을 진행할 때는 무한소가 큰 역할을 하지 않죠. 이 합성 같은 건 다르겠지만 결론은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두 값이 같네요. 마이너스 1로 존재하는 거 맞습니다. 기억은 참인 거죠. 요런 작업들인 거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요. 니은입니다. 마찬가지 얘기네요. y는 fx 곱하기 gx, y는 fx 곱하기 gx. 좀 다르구나, 얘는.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구나. 얘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니? 라고 물은 거 맞죠? 그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속을 확인하려면 몇 개를 대입해야 돼? 3개. 어떻게? 함수값. 그지? 그 다음 좌극한. 바로 이렇게 써버릴게. 그죠? 우극한. G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 됐죠? 나도 헷갈립니다. 됐습니까? 요거 3개를 구해서 값이 다 똑같으면 연속. 한 개라도 틀리면 불연속이야. 그지? 얘부터 가시죠. f-1 곱하기 g-1. 자, f-1이 얼마입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g-1이 얼마야? 마이너스. 결론은 일단 마이너스 1이고요. 그죠? f-1 마이너스 무한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무한소 정확히 얼마야?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무한소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이네. 그죠? F 마이너스 1 플러스 무한소, 마이너스 1 플러스 무한소. 정확히 따지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무한소 맞죠? 근데 어차피 곱셈을 진행할 때 아까 해봤지만 그 무한소가 큰 영향을 안 주죠. 마이너스 1 처리 되는 거 맞지? G 마이너스 1 플러스 무한소는? 플러스 무한소. 마이너스 1 플러스 무한소죠? 1이네. 다르네. 다르네. 존재하지? 존재하지. 연속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틀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연속성은 세 값이 같아야 되니까. 오케이? 자, 덧셈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디귿. y는 fx 더하기 gx가, 이번 덧셈이죠. gx가 x는 1에서 연속이니 그랬죠? 확인합시다. 몇 개 대입해야죠? 3개. 확인해. 함수값 구해보고, 좌극한 구해보고, 우극한 여기다 볼게. 더하기 g 1 플러스 무한수. 그죠? 까보겠습니다. 얘 얼마니? f1 얼마야? 너가 좀 들어. f1 했어요. 했습니까? 어딘가? 기억나서. 기억에서? 오케이. 기억에서 얘랑 얘, 좋아요. 좋은 발견입니다. 얘랑 덧셈이 아니잖아. 이거 곱셈이잖아. 이게 각각 있잖아요. 저. 이거 F1은 없는데. 그죠? F1 얼마야? 저기 있는 거 써먹을게 좀 이따가. F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더하기 G1 1 0이네. 그죠? 자, F1 마이너스 뭐 여기 있죠? F1 마이너스 뭐 여기 있죠? 1 더하기 덧셈에서도 무한소가 영향 안 줍니다. 이게 무시가 됩니다. G1 마이너스 여기 있죠? 마이너스 1 합은 0이나 같네. 그지? 그 다음요? 얘 1 플러스 무한소 얼마냐? 여기 있죠? 마이너스 1 더하기 G1 플러스 무한소 1 0이네. 다 똑같네? 얘는 연속이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연속은 이 세 개를 대입해서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합성이든 연산이든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요게 일단 기본적인 그래프에서의 이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프에서는 그 의미가 제일 중요하죠. 극한값 존재한다는 그 표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그 표기에 숨어있는 의미는 a 마이너스 무한수와 플러스 무한수의 두 값의 높이가 거의 같냐라는 걸 질문하는 거겠죠. x가 특정 a 값을 연속이냐고 물었던 거는 세 개의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연속은 그래프를 그냥 보면 사실은 파악할 수 있잖아. 얘 불연속점 몇 개야? 이 함수. 불연속점 몇 개야? 불연속 지점. 두 개. 1일 때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함수를 보고 야 언제 불연속이야 이런 거 질문 안 합니다. 왜? 그거 뻔하잖아. 그래서 두 개를 최소한 더하거나 곱하던가 합성하던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왜? 직접 세 개에다 꼼꼼하게 대입해서 확인해 보라고. 이게 마찬가지로 그냥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여기 연속이잖아. 지금 연결되어 있잖아. 얘는 불연속이 한 개죠. 한 개. 알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 세 개의 값을 대입해서 확인을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에 대한 이해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식을 배운 다음에 나중에 이제 활용된 문제에서 다시 한번 그래프 얘기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프에 대한 첫 번째 이해는 극한값 확인할 수 있고 연속성 파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합성을 하든 곱하든 더하든 빼든 뭐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 상태에서 확인이 가능하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프 얘기였고 이제는 식에서의 얘기지. 식에서의 극한값은 연속성 확인 문제입니다. 알겠죠? 식은 일단 극한값에 대한 얘기만 정리하면 연속성은 그대로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식에서 얘기 좀 해볼게요. 식은 말 그대로 풀이를 배운 거죠. 풀이. 그지? 그래프적인 이해는 아까 쌤이 얘기했지만 극한값은 이제 그 높이, 양옆의 높이 보는 거고 연속은 뭐 세 개 확인해서 뭐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건데 식에서는 이제 풀이형 문제이기 때문에 또 유형 분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알겠죠? 어떤 개념적인 이해라기보다는 유형적인 분류입니다. 수열의 극한 똑같은 거야. 첫 번째 식에서의 극한, 쌤이 식에서의 극한이라고 말을 좀 하겠습니다. 식에서의 극한. 함수의 극한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서는 첫 번째 유형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꼴. 이런 꼴. 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x가 일단은 우리가 그 그래프에서는 어떤 숫자로 가까이 가는 극한을 정리했는데, 그죠? 식에서도 물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정리하기 앞서 일단은 무한대로부터 먼저 정리해놓고. 자, 무한대로 가는 문제는 뭐 새로 배울 거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수열에서 하던 게 다 그거 아닌가? 그죠? 수열에서 하는 건 n이랑 an이지만 변수랑 식의 모양만 다르지 문제 똑같을 거란 말이야. 개념이 똑같으니까. 수열의 극한에 쓰이는 극한의 개념이나 함수의 극한에 쓰이는 극한의 개념이 똑같습니다. 극한은 똑같은 거야. 그렇다 보니까 얘는 그냥 수열의 극한처럼 풀면 돼. 특이한 건 없어. 예를 들어 문제 하나 볼게. 예를 들어 144번입니다. 다음 보기의 극한값 중 수렴하는 것을 고르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기억? 수렴이야 발산이야? 얼마로? 3분의 1. 뭐 그런 문제야. 똑같은 얘기입니다. 니은? 수능 얼마로? 0. 그렇죠. 디귿? 발산. 발산, 무한대로 발산. 그죠? 똑같은 문제 펼쳐질 거야. 145번 마찬가지야. 145번 봐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이런 게 나왔네요. 루트 포함 뺄셈이네. 기억나? 다항식 칼이죠? 이거 유리화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야. 하고 진행하면 되고. 밑에 거 지우식 내가 이거 항식 넣어놓은 거야. 수열의 극한 같은 문제가 똑같이 나올 수가 있어. 첫 번째 알겠죠? 근데 이제 함수는 수열은 봐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무한대 번째밖에 못 물어보지만 함수는 봐봐. 이런 그래프잖아. 그치? 함수에서 이런 개념이야. y는 fx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인치함수 칠게요. 그래프적인 의미로 없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 fx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무슨 의미냐면 x가 무한대만큼 클 때 y 값 어디 있냐라는 거잖아. 그래프가 이런 상태라면 y 값 저 위에 있겠죠. 무한대고. 그죠? 함수는 말 그대로 함수의 점의 높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뭐 3인 것도 질문할 수 있고 2인 것도 질문할 수 있고 다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도 질문이 가능합니다. 선생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뭐죠? 수열에서는 말이 안 되지. 나열하는 거니까. 근데 함수는 마이너스 무한대 왼쪽 끝이잖아. 왼쪽 끝으로 갈 때 y가 어디 있어? 저 위에 있을 거 아니야. 무한대겠네.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야. 함수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래프를 보는 게 아니라 식으로 보는 걸 정리하고 있지만 식에서도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함수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로 있는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여기서 뭐 추가적인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이런 꼴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fx 이런 꼴. 오케이? 이런 문제는 우리가 풀어본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렇다고 fx를 그래프를 그려서 왼쪽 끝이 어디로 가는지 파악하려면 너무 오래 어려울 거 알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식에서의 그런 얘기하는 중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문제가 나오면 풀지 마. 문제를 바꾸세요. 왜? 우리가 배웠던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 주세요. 문제를 바꿔서 풀 거야. 알겠습니까? X요?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할 거야. 왜 이런 치환하냐면 지금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맞지? 여기 대입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t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결국 무한대가 되는 거 맞지? 왜 이런 치환을 하냐면 문제를 바꿀 거야. t로 요렇게. 그럼 여기는 x 자리에는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t는 되는 거 맞죠? f 마이너스 t가 되겠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 식이 뭐든 간에 수열처럼 풀면 되는 거지. 이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걸 또 대충 뭐 개념적인 진행을 한다고 덤비지 마십시오. 실수로 틀릴 수 있습니다. 아예 틀리는 게 아니라 실수로 틀린다고. 부호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진행하지 마시고 딱 그냥 세팅을 정해. 무한대는 수열의 변고를 풀어. 마이너스 무한대야? 치환부터 하세요. 그리고 푸세요. 예를 들면 148번 문제입니다. 잘 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1 분의 2x입니다. 다음 값을 구하시오 나왔습니다. 그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여기서 또 막 이 머리 잘 쓰고 개념 잘 잡으면 풀 수는 있는데 하지마. 알겠습니다. 난 실수합니다. 하지마. 그냥 치환하세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하는 거지? 풀지 말라 그랬어.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했어. 그럼 뭐가 돼? 문제 바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하는 거 맞지? x 자리에는 마이너스 t를 넣는 거 맞지?
마이너스 t를 넣으면 이건 어차피 t제곱 아니야? 그지?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2t 아니야? 그죠? 이걸 풀라고. 알겠죠? 자, 무한 들어가는 건 수열처럼 다항식이죠? 대빵 냅두고 치고, 그지? t분의 마이너스 2t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여기서 막 선생님 무한 들어가니까 최고차항 남기고 약분해서 2 많이 쓴단 말이야. 그런 거 하지 마. 알겠죠? 이렇게 풀려고 하지 마, 그냥. 치환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치환하시면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있는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는 거 싹 다 치환해서 진행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알아서 풀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알겠죠? 자, 물론 이렇게 무한 들어가는 문제가 만약에 함수의 극한에서 출제가 된다면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 내겠죠. 왜? 수열역학에서 무한대 많이 물어보니까. 알겠죠? 물론 얘도 잘 내진 않아. 왜냐면 이거는 이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리한 것 뿐이고 문제가 100% 출제는 여기야, 여기. 알겠죠? 여기 뭐냐면 무한대로 가지 않는 거. 그 말은 이렇게 숫자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푸느냐 정리 안 하는 거야.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질문할 거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푸냐면 잘 보세요. 이 생긴 모양에 따라 풀이법이 좀 달라집니다. 선생님 정리 잘 해드릴게요. 잘 봐. 첫 번째, fx식이 연속함수인 경우가 있을 거야. 연속함수인 경우. 이게 율라시야. 연속함수 뭐 있어?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무리함수. 율라가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불연속함수가 아닌 게 연속함수잖아. 불연속이 뭐 있어? 아까 두 가지 얘기했죠? 분수함수와 가우스함수. 말 그대로 연속이야. 그렇게 외워놔야겠죠? 그럼 분수함수와 가우스 말고 다 연속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연속함수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건 율라 쉬워요. 그냥 대입해. 그럼 돼. 우극한 좌극한 따지지 마 그냥 대입해. 원래는 여기에 숨어있는 말이 A 마이너스 무한수 대입한 거랑 A 플러스 무한수 대입한 거랑 비교하는 거 맞죠? 근데 식에서는 굳이 그러지 마. 왜냐면 우리가 아까 좀 전에서 뭘 정리했냐면 fx가 만약에 연속함수라면 그죠? 연속함수라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는 거잖아 어차피 그지? 만약에 fx가 연속인데 나한테 극한값 구하래. 그럼 굳이 여기서 막 a 플러스 모아서 마이너스 뭐 따질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어차피 얘가 연속이면 그럼 대입해.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그 내용을 정리했기 때문에 만약에 극한값을 구하는데 이 자식이 연속함수라면 그냥 대입하세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함수값 구하라고. 어차피 같을 거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접근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연속이면 그냥 대입하라고. 알겠나요? 두 번째. 그럼 연속함수는 대입하기로 했지? 남으면 이제 어떤 함수 남았어 이제? 불연속함수죠. 불연속함수의 종류가 뭐야? 두 가지. 그죠? 유리함수. 분수함수와 가우스함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정리한 거 당연히 두 개밖에 없죠? 분수함수 어떻게 풀 거고 가우스 어떻게 풀 거냐고. 그거 정리하면 식 정리 끝나는 거야. 분수함수가 이제 문제로 꼭 나올 겁니다. 분수함수. 알겠죠? 선생님 분수함수 어떻게 풉니까? 이 풀이법 먼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연속함수랑 분수함수랑 풀이법 똑같네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 대입을 할 때 너네가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 무한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문제로 좀 풀면서 설명을 좀 해볼게. 알겠죠? 잘 보세요. 152번 문제입니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2 다음 값을 구하라는 거 맞죠? 잠깐만 이거 다음 함수 맞지? 연속함수 아니야? 답 얼마야? 맞습니까? 뭐 고민하고 있어. 연속함수인데 고민하지 마. 그 다음 문제입니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선생님 분수함수인데요. 그래 분수함수야. 근데 잠깐 질문. 분수함수는 언제 끊어질 거라고? x가 1일 때 끊어지는 거 맞지? 지금 거기 질문하는 거야? 딴 데 질문하는 거야? 딴 데는 그럼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대입해. 2 대입하면 2. 그죠? 분수함수 왜 대입하면 돼? 알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만약에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번인데 2번. 4번부터 가자 4번.
4번 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리미트. 거기 6번은 지워주세요. 아직 오게티가 남아있네요. 다 지웠는데 아직 남아있었구나. 코사인이. 6번은 풀 필요 없어야겠죠? 코사인은 미적분 2에서 배울 거 아니겠지? 라고 했습니다. 다음을 구하시고 나온 거 맞죠? 분수함수지? 딱 그걸 건드렸잖아. 내가 뭐라 했어? 대입하라고 이렇게 했잖아. 1을 대입하면, 어? 야, 1 대입하면 분모가 뭐가 돼? 0 되지. 야, 근데 이게 진짜 1이라는 거야? 1보다 무한소만큼 크거나 작다라는 거야? 그렇지? 진짜 1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입이 되는 거야. 그죠? 왜 분모가 0이 되는 게 아니라 무한소라는 게 있다고. 즉, 이런 게 인식돼 있어야 대입할 수 있는 거죠. 단순하게 무한소를 모르면 선생님 1을 대입하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근데 난 대입할 수 있어. 왜? 분모가 0이 되는 게 아니야. 1을 대입하지 1은 사라지고 무한소 남아있을 거야. 이해돼? 그러면 무한소 보내. 마이너스 1 있는 거 맞지? 극한을 처리할 때 부호는 나중에 봐. 그럼 얘가 그지? 무한소분의 1이지. 분모랑 분자를 비교했을 때 누가 율라 커? 1이 율라 크지. 결과 뭐겠어요? 무한대죠. 부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한대. 이해되겠습니까? 분수함수 어떻게 했어? 대입해서 풀었잖아. 대입을 했을 때 이게 1로 대입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무한수의 존재를 아니까 계산이 가능한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건드려도 풀 수 있어 없어? 풀 수 있죠. 예를 들어 리미트 x는 쉬운 걸로 할까? 2 x-2분의 x 얼마 됐어요? 무한대 맞습니다. 사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요. 사실 알겠죠? 왜냐면 여기에 2 플러스 무한수 들어가면 얘가 플러스 무한수고 2 마이너스 무한수 들어가면 얘가 마이너스 무한수란 말이야. 그래서 뿔마가 다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크기는 무한대인 거 확실하지? 무한수분의 2니까 그지? 이해되겠어? 거꾸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분의 x 마이너스 2 이건 얼마겠어요? 응? 2분의 뭐야? 0. 2분의 0은 얼마야? 0. 어? 대입해요. 알겠습니까? 뭐 선생님 그냥 대입해서 구하면 되죠. 분모가 0이 될 때만 신경 쓰라고. 헷갈리니까 알겠습니까? 그렇게 대입하다 보면 이제 이런 문제를 만날 겁니다. 2번 문제입니다. 리미트 x가 0 할 때 x분의 x제곱 플러스 2x입니다. 그죠? 대입해 볼게요. 분모 대입해 얼마야? 0. 실제로 0이라기보다는 무한소죠. 정확히 따지면 그죠? 어쨌든 대입을 할 수 있죠? 무한소분의 위에 대입해 빵빵 대입해 얼마야? 무한소네요? 무한소분의 무한소가 나왔네? 그지? 아 이거 애매한 거야. 왜냐면 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뭐야? 내가 어떻게 알아? 계산해봐야지. 어떤 무한대에 따라 틀릴 거 아니야. 무한대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답이 나올 수도 있고 0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한소분의 무한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분수함수를 대입해서 풀다 보면 언제 막히냐? 딱 이런 거에 막혀. 선생님 대입해줬는데 무한소분의 무한소인데요? 답이 뭐죠? 모르지. 그걸 이제 계산해 봐야 돼. 알겠습니까? 자, 분수함수 파트에서 대입을 할 건데 당연히 이걸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대입을 했을 때 어떤 경우 딱 여기에 이제 하나 유형이 생겨. 무한소분의 무한소 꼴을 만날 거란 말이야. 이런 꼴을. 이해되겠어? 그럴 때는 그냥 답을 구할 수가 없어. 그 외에는 다 답이 나와 그냥. 뭐 3, 무한대, 마이너스 1, 뭐 다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요건 답을 못 구해. 아 이건 그래서 풀이를 해줘야 됩니다. 풀이를. 어떤 풀이냐면 첫 번째 식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식정리. 그래야지 답이 나와. 식정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인수분해가 가장 일반적인 식정리고요. 또는 인수분해하기 싫은 문제는 로피탈의 정리라는 걸 쓰면 됩니다. 이건 뭔 말인지 모르잖아. 그지? 지금 가르쳐줄 수가 없어. 나중에 이 다음 단원인 미분을 배우면 알려줄 거야. 알겠어? 이건 필기용이야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풀 거야. 아직까지는. 미분을 배우면 이걸로 할 거야. 인수분해 안 하고. 두 번째, 유리화해줘요. 유리화를 한다는 건 당연히 루트가 있는 식이라는 거겠죠? 그죠? 그런 건 식정리할 때 얘기를 해줘야 돼.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식정리하지? 그러면 약분이 돼 그냥. 그래서 대입으로 풀려. 문제가 다 그래요. 알겠습니까? 뭔 소리냐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수함수는 쌤의 이론적 체계로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내가 모든 상황 다 정리해 줄 거야. 제발 그걸 다 기억해서 그대로만 모든 문제 풀면 돼. 알겠죠? 오케이? 논리를 정확히 이대로 잡으세요. 분수함수는 대입하세요. 무한소분의 무한소입니다. 아, 식정리해야 되겠다. 그치? 이건 당연히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죠. 뻔한 문제야. 1번에 리미트 x가 무한소로 할 때. x분의 x로 묶어 x 플러스 2잖아. 그래서 약분 되지? 무조건 약분되게 돼 있어. 선생님 왜 약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건 너네가 실력이 좀 더 있어지면 내가 얘기해 줄 거야. 알겠죠? 지금은 이유까지 가지 말고 식정리하면 약분되게 돼 있어. 알겠습니까? 그러면 약분 대입하면 답은요? 2가 나오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식정리가 필요한 거야, 너는. 알겠죠? 식정리하면 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 마찬가지고요. 식정리 문제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넘겨서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에 인수분해는 이제 뭐 감 잡을 것 같고 내가 굳이 따로 뭐 인수분해 문제 별로 안 풀어도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은 157번 유리화하는 문제 하나 가보죠. 157번 문제입니다. 1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루트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2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됐나요? 들어가 보시죠. 분수함수죠? 대입. 분모 대입해? 무한선에? 분자 대입해? 뭐야? 분자. 0. 무한선에? 무한소분의 무한선에? 아 이거 그냥 풀 수 있어 없어? 이거 해야지. 그죠?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당연히 봐봐. 그냥 대입 문제가 많이 나오겠어? 얘가 많이 나오겠어? 당연히죠. 그냥 대입 문제 너무 뻔하게 답이 나오잖아. 알겠죠? 그래서 식정리 들어갑니다. 얘는 식정리할 게 당연히 뭐겠어요? 유리화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나중에 내가 애들한테 질문 받다 보니까 너희들이 자꾸 생기는 구멍을 내가 자꾸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유리화할 때 최고차항 같은 거 비교해 안 해? 안 하잖아. 이건 유리화를 해야만 되는 문제야. 근데 우리가 당시 극한에서는 루트 마이너스 루트 꼴에서 최고차항을 비교한 다음에 그 값이 같을 때만 유리화를 하잖아. 이게 더 엉키는 거야. 정리를 깔끔하게 안 하니까. 그냥 무한대로 가는 문제에서 루트 보완 뺄세 문제에서는 최고차항 확인 작업이 필요하죠. 근데 이렇게 숫자로 가는 상태에서의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은 그딴 거 하는 게 아니라 식을 정리하기 위해 유리화를 해야만 되는 거죠. 어떤 유리화라는 기본적인 세팅 작업이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한대에서 푸는 그런 루트 포함 뺄세 문제와 엉키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이거를 유리화해야 되는 이유는 무한소분의 무한소 문제인데 루트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이야. 그게 딱 정확한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분모 분자의 유리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2를 곱해줘야죠. 이렇게. 오케이 바디?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유리화합시다. x의 가로 루트 x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2 분자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 맞지? x만 남겠네? 그죠? 봐봐 x에 0을 대입해서 0이 되는 그놈이 약분돼야하는데 약분이 된단 말이야. 식정리만 하면. 알겠습니까? 만약에 혹시나 약분이 안 되면 문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치게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본인의 검사를 다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약분이 안 되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약분이 돼야만 돼. 그 이유는 밑에 0을 넣어서 0이 나왔다는 것은 인수분해했을 때 그 인수에 x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분자 마찬가지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대입해서 0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식을 정리했을 때 인수로 그게 있어야 돼. 약분되는 거죠. 마무리 대입 답은요. 루트 2 더하기 루트 2분의 1이잖아. 2루트 2분의 1이 답이겠네요. 그죠? 뭐 유리함도 하시면 되겠고, 알겠지? 그러면 끝나는 그런 식의 계산 유의 문제들입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아마 유리화 진행 문제 정리해보시면 감이 잡히실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쭉 풀이하시면 161번까지 풀이가
편안하게 쭉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첫 번째 또 계산해서 막히는 문제가 162번 같은 문제입니다. 162번 또 특 걸릴 거란 말이야. 문제 풀다가 잘 풀다가 뭐 간단하네 하고 풀다가 162번 같은 문제 또 턱 막히는 거야. 왜? 형태가 확실히 틀리잖아, 그지? 얘는 일부러 문제를 그냥 꼬아낸 문제일 뿐입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아니고요. 가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풀던 그런 문제는 간단한 한 개의 분수식이었는데 얘는 갑자기 곱셈의 형태로 나와 있죠. 그죠? 식정리 먼저 하는 소리야. 여기서 바로 대입하지 마. 복잡해서 못 풉니다. 아시겠죠? 정리부터 하세요. 이거는 식정리 문제야. 잘 봐봐. 얘 통분하면 통분부터 하세요. 뺄셈은 풀기 헷갈리니까 4x 플러스 1분의 4 빼기 얘잖아. 뭐 산수 좀 할게요. 4 빼기 x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죠, 맞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야. 이해 되겠습니까? 얘까지 합쳤으면 4에 x 마이너스 3도 있고 x 플러스 1도 있는 상태에서 분자는 얘죠? 마이너스 뺐었으면 이거 맞죠? 통분했더니 봐봐. 대입하기 전에 이미 이거 날라가네. 그렇습니까? 대입하면 3 나오죠. 3 넣으면 4죠. 16이죠. 마이너스 16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끝. 그러니까 얘는 그냥 모양을 일부러 분리시켜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특이 문제들은 통분부터 하고 들어가. 알겠죠? 통분부터 해서 이렇게 깔끔한 하나의 분수식의 형태로 정리한 다음에 진행하시면 앞에서 푼 문제와 똑같은 문제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류의 문제, 통분부터 요구하는 문제가 163번과 164번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처리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통분부터 먼저 하고 들어가면 헷갈릴 게 없는 문제들이니까 또 막히지 마시고 쭉 진행하시고요. 자, 그럼 지금 이제 마지막 한 개 남았어요. 이제 다 끝나갑니다. 힘냈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했지? 마지막 세 번째 모양 당연히 뭐겠어요? 그렇죠. 가우스 함수 나왔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지 뭐. 함수에 대한 지금 분류 상태로는 연속함수. 분류함수 두 개밖에 없잖아. 분수함수, 가우스함수. 분수함수는 이렇게 풀고 가우스함수는 야 이거 어쩔 수 없어. 가우스함수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각각 구하세요. 단순 대입 그딴 거 안 돼 그냥. 알겠습니까? 꼼꼼히 그래프처럼 풀어 그냥. 그래프에서 어떻게 풀었어? 다음 그걸 뭐 확인하시오? 좌극한 빠지고 우극한 따져서 비교하는 거 맞죠? 어쩔 수 없습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 165번입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가우스 x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얘의 극한값을 조사하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그죠? 그지? 165번입니다. 이렇게 봐니? 자, 가우스의 값 뭔지 알지? 얼마야? 그렇지. 이거 얼마야? 좋아. 확인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마이너스 3. 그렇죠. 마이너스 3 맞습니다. 두 정수 사이에 얘가 껴 있는데 여기 있잖아. 그지? 얘가 작은 쪽의 정수가 정수 부분인 거죠. 그죠? 정확히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인데 자, 이제 갑니다. 식에 의한 극한 문제 맞죠? 그래프만 보면 되는데 식이잖아. 그죠? 식에 의한 극한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가우스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각각 구하라고. 여기 속에 숨어있는 의미가 두 가지 맞지? 리미트 x가 1 플러스 무한수로 갈 때 가우스 값과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무한수로 갈 때 가우스 값 각각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가우스가 껴있으면 1 플러스 무한수로 갈 때 자 밑에 대입 1 플러스 무한수 이거 얼마겠어요? 1 마이너스 무한수는 얼마죠? 그렇죠. 0이죠. 이게 0.9999 마일이 될 거 아니야. 0. 얼마잖아. 그럼 0인 거죠. 얘는 0이 되는 1이네. 어라? 다르네.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값을 구하라고 보지 않고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정확한 말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가우스는 이렇게 각각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가우스만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함수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 그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48페이지에 166번 풀 건 아닌데요. 얘가 봐봐. fx를 만들었는데 1보다 작은 거, 1인 거, 1보다 큰 거 1을 기점으로 식을 달리하고 있죠. 근데 얘가 굳이 x가 1에서 극한값 요구했죠. 그죠? 그럼 이것도 그냥 단순 대입으로 풀면 돼. 좌극한 우극한 따져야 돼. 따져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 하진 않을 건데 이미 한 거랑 마찬가지네요. 뭐 봐. 왜냐면 봐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그죠? 맞습니까? 물론 선생님 이런 그 꼼꼼한 걸 다 커버를 하려면 가우스 함수뿐만 아니라 그 외의 굳이 노트를 좀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알겠죠? 여기 옆에다가 and 여기 옆에 적을게요. and 그 외의 불연속 함수 여기서 정확한 거겠지. 알겠습니까? 그런 함수들은 직접 따지는 수밖에 없어. 알겠죠? 봐봐. 왜냐면 얘도 가우스가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알겠죠? 노트 내용을 좀 완벽하게 하려면 이런 말 하나 써주는 게 낫겠죠. 이런 류의 문제는 이렇게 풀고 가우스 함수나 그 외의 불연속이 나오는 함수들은 따져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 원래 숨어있는 의미가 두 개는 맞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 문제 보면은 1일 때와 1보다 좀 작을 때와 1보다 좀 클 때가 식이 다 틀리죠? 그렇다 보니까 원래 여기 속에 숨어있는 두 가지 의미인 리미트 x가 1 플러스 무한소로 갈 때와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무한소로 갈 때 내가 대입할 식이 동일한 식인 거야? 달라지는 식인 거야? 달라지는 식인 걸 굳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 얘가 너무 냄새가 나는 문제인 거지. 일부러 1에서 찢어놓고 나서 1을 질문하는 거잖아 지금. 분리해서 대입하라는 거죠. 그럼 위에 걸 대입해버리면 f1 플러스 무한소는 제일 위에 거랑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1번, 2번, 3번씩 중에 어디 넣어야 돼? 1 플러스 무한소 3번은 집어넣어야 되겠죠. 3번에 대입할 때 그냥 1을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 x 플러스 1이 이건 연속 함수잖아. 그지? 굳이 무한소까지 끌고 갈 필요 없이 3번식에 1을 대입하면 얘는 2가 되겠네요. 그죠? 우극한의 2야. 자, 1 마이너스 무한소 fx는 몇 번씩에 대입해야 돼? 1번에 대입하면 1 나오겠네요. 두 값이 다르네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식의 문제들이 나와 있는 거지.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보여준 문제. 167번 같은 문제입니다. 여기 쌤이 이 문제는 너네가 풀어보고 나는 요 하나로 설명만 할게요. 이런 경우도 있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절대값 x 마이너스 2. 요거야. 분수함수긴 분수함수인데 좀 특이합니다. 그죠? 일단 분수함수니까 기본적인 접근에서 대입부터 하세요. 분모 대입. 뭐야? 무한소. 분자 대입. 뭐야? 무한소. 그지? 무한소는 무한소네? 식 정리해야지. 할 게 없잖아. 식 정리를 하면 절대값을 풀어야지 뭘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절대값 풀어볼게요. 절대값 풀려면 얘의 뭐가 궁금해? 부호가 궁금하긴 하겠죠. 부호가. 맞습니까? 그럼 얘의 부호를 따지고 싶긴 한데 얘가 지금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중요한 거 맞죠? 자, x의 값을 파악해 봐야 되겠죠? x가 1로 간다는 말 자체가 1보다 조금 클 수도 있고 조금 작을 수도 있잖아. 무한소만큼. 여기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1보다 조금 클 때와 조금 작을 때 이 부호가 바뀌어 그대로예요. 바뀌어. 판단해야 되지. 그러면 따로 풀어야 돼. 그죠? 그래서 얘는 분수함수긴 하지만 이 절대값이 엄청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분리시켜 풀어야 되는 거죠. 리미트 x가 1 플러스 무한소로 할 때와 1 마이너스 무한소를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그러면 잘 봐봐. 1 플러스 무한소를 할 때 분모양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1 플러스 무한소를 대입하면 얘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지? 1 마이너스 무한소를 대입해버리면 분모양은 바뀔 필요 없고요. 분자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튀어나오는 거야. 이해됩니까? 각각 구했더니 약분되네요. 1이네? 약분되네요. 마이너스 1이네? 뭐라? 다르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분수함수에도 이런 특이한 함수를 만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까지가 극한값에 대한 식정리 문제까지 진행을 한 거고 알겠죠? 숙제는 175번까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 유형까지 딱 풀어오시면 되고요. 은근히 좀 나간 양이 있습니다. 이거 다음 시간까지 풀어오시면 되고 다음 시간이 잠깐만요. 일단 네 다음 시간이 언제냐 우리? 평일이에요? 평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시간 혹시 있습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네. 화목금. 오케이 화목금이죠. 화목금 토죠 토 그지? 토. 응. 그 토가 선생님이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알겠죠? 다음 주 화요일은 이제 그 양쌤이 진행하실 겁니다. 알겠죠? 네. 그 아니요 교재는 무조건 투 가져와야 된다 참. 일단 오늘 수업 여기까지. 다른 거죠 이모랑. 네 다른.